자, 이제 시장가치 분석의 연습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시장가치 비율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퍼와 자기자본 비용은 반비례 관계다. 자, 퍼의 일단 정의 식은 주가 나누기 EPS였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기자본 비용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자본 비용을 뭘 말하느냐? 자, 항상성장 모형일 때, 고든의 항상성장 모형일 때 주가가 뭐였습니까? 주가가 여기에 EPS 곱하기 1-유보율, 유보율을 B라고 썼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R-G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 R이 주주의 요구 수익률, 주주가 원하는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럼 주주가 원하는 수익률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요거를 주주의 요구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K-G 요거 약분되니까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의가 되고요. 여기 있는 K, 이 K가 자기자본 비용이고 여기 있는 요 퍼는 자기자본 비용. 그러니까 분모 있잖아요. 분모 반비례 관계다.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지속가능 성장률. 지속가능 성장률은 유보율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을 곱한 값이다. 지속가능 성장률은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유보율에서 자기자본 순이익률 ROE 곱한 값 맞죠? 공식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암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ROE는 PBR 산출 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자, 얘는 우리가 PBR을 정의를 하고요. PBR이 뭐였습니까? 주가 나누기 한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자산, 주당 순자산이었죠? 주당 순자산. 근데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했었죠. 퍼 곱하기 ROE. 기억 안 나시면은 앞에서 복습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ROE는 PBR 산출 시 영향을 주는 요인 맞죠? 그래서 1, 2, 3번 일단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순이익률은 PSR 산출 시. 자, PSR의 정의는 주가 나누기 주당 매출액이죠. 자, 주당 매출액 얘는 어떻게도 쓸 수 있었어요? 퍼 곱하기 매출액 순이익률. ROS라고 하는데 얘가 매출액 순이익률이죠. 그러면 매출액 순이익률은 PSR 산출 시 영향을 주는 요인 맞고요. 자, 근데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왜 틀렸어요? PBR과 PSR은 퍼와 반비례예요. 퍼가 크면 PBR도 크죠? 퍼가 크면 PSR도 크죠? 정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시장가치 비율들을 정리해 봤고요. 계산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정상퍼가 있습니다. 정상퍼가 4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이 100억, 순이익이 10억, 액면가가 5,000원인 기업의 정상주가는 얼마냐? 자, 그러면 정상주가, 정상퍼는 정상주가 나누기 EPS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요 주가죠? 그러면 주가는 퍼 곱하기 EP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퍼가 지금 얼마입니까? 퍼가 4. 자, 그럼 EPS를 구해야겠죠? EPS는 어떻게 구해요? 순이익을 10억을
주식수로 나누면 되죠. 자, 그러면 주식수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럼 주식수를 뭘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요? 자본금은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죠. 맞죠?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100억을 5,000원으로 나누면 주식의 수가 나올 겁니다. 그럼 100억을 5,000원으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200만 주가 나오거든요. 여기가 200만 주. 그러면 여기서 10억을 200만 주로 나누면 그러면 500원 나옵니다. 그럼 EPS가 500입니다. 요게 500. 그러면 4 곱하기 500 해가지고 2000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됐죠? 요 2번 문제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2번 풀어봤고요. 3번 볼게요. 자,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거 뭡니까? PBR이죠. 여기에 퍼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거고요. PCR은 주당 현금 흐름으로 나눈 거고요. PSR은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요. EVA는 공식이 별도로 있었죠. 뒤에 또 있으니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문제 있을 때 또 EVA 정리하도록 할게요. 4번 볼게요. 자, 다음 시장가치 분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PCR. PCR이 주주 현금 흐름. 맞죠? 주주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가 평가 정도를 파악하는 정보다. 그런데 EVA EBITDA는 EV 나누기 EBITDA잖아요. PCR은 요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현금 흐름이죠. 주당 CF, 보통 주당 OCF인데 어쨌든 주당 현금 흐름이라고 쓰면 얘는 누굴 기준으로? 주주 기준으로 구한 어떤 값입니다. 근데 EV EBITDA는요. 얘는 전체 기업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 플러스 채권자 가치예요. EBITDA 요거는 주주랑 채권자한테 주기 전에 영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이죠. 그렇죠? EBITDA. EBITDA는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영업이익에서 EBIT라고 할게요. 물론 EBIT랑 영업이익이 절대적으로 같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에서는 영업이익과 EBIT를 거의 같게 두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상각비를 더하죠. EBITDA는 이렇게 구하고요. EV는 어떻게 구합니까? EV는 시총, 주주의 가치죠. 거기서 뭘 더합니까? 부채, 순차입금을 더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EV EBITDA는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가치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주가 평가 정도를 파악하는 재무 정보다. 자, 여기서 어쨌든 요 자체가 기업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시장 그 기업의 총시장 가치죠. 자산의 가치죠. 부채랑 자기와 합친 전체 자산의 시장 가치 그거에 대한 비중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시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차익금을 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EV EBITDA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2번 볼까요? EV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투하자본. 자, EV의 공식이 뭡니까? EV의 공식은 세후 영업이익에서 이게 세후 영업이익이죠? 그 다음에 투하자본 곱하기 왁을 빼면 되죠. 자, 투하자본은 이때 투하자본은
조달한 금액이긴 한데 조달해서 어디다가 쓸 거예요? 영업자산에다가 쓸 거예요. 이 투하 자본으로부터 세후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섞어놓은 개념이라고 했었죠. 어쨌든 요거는 총 조달 자금 비용이에요. 조달 자금 비용.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요 투하 자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이 투하 자본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영업과 관련된 자산에서 뭘 빼요? 조달과 관련된 자본을 가지고 투하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영업 자산을 사는데 근데 여기에 조달과 관련이 없는 부채가 있죠. 그게 뭐예요? 비이자 발생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매입 채무죠. 전체 영업 자산에서 비이자 발생 부채를 차감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하잖아요. 한번 복습을 해보면 여기에 비이자 발생 부채, 비이자 부채 그 다음에 이자 발생 부채인데 이자 발생 부채가 보통 타인 자본이라 부르죠. 여기는 이자 발생 부채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여기는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으로 나뉘죠. 자, 일단 뭘 빼야 됩니까? 일단 뭘 빼야 돼요? 비영업자산은 빼야겠죠. 요거는 빼야 돼요. 영업자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가지고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중에 뭘만 얘기하는 거? 영업자산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전체 자본에서 비이자 부채를 빼요. 총 자본에서 비이자 부채를 빼요. 그러면 영업자산과 비영업자산 중에 내가 조달한 자금에 대한 부분이죠. 거기서 뭘 빼면 돼요? 여기서 비영업자산을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구하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총 자본에서 비영업자산을 먼저 빼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영업자산이죠. 그럼 영업자산에서 비이자 부채를 빼서 계산할 수도 있겠다. 전체 투하 자본을. 아시겠죠? 요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또 복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영업자산에서 비이자 발생 부채를 차감합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PSR의 변동성은 PER의 변동성보다 크다. 뭐가 변동성이 가장 크다고 했습니까? PER. 자, 요거는 매출액과 관련된 거고요. 얘는 순이익. 뭐가 변동성이 더 큽니까? 순이익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매출액의 변동성보다 순이익의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왜 순이익의 변동성이 더 큽니까? 이거는 나중에 레버리지 파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이외독 때 보시면은 3번이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EVA는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렇죠. 자기자본 조달 비용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게 EVA죠. 당기순이익은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EVA는 자기자본 조달 비용을 고려하죠. 됐죠? 그럼으로써 자기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경영자의 주주 간의 마찰을 EVA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EVA의 유용성. 그 다음에 시장부가가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EVA를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그때 할인율을 뭘로? 가중평균 자본 비용으로 할인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